이거 포켓 지금 바인딩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일단 저는 뭐 딱히 세팅할 게 없는데 이거 세팅하면서 포켓이랑 ELRS로 파워피코랑 연결하면서 약간 막히는 것들이 많아갖고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켜보면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 파워피코라는 게 떠있어요. 대부분 다른 후기들을 보면은. 근데 이게 저는 포켓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수동으로 바꿔줘서 이제 포켓으로 나왔던 거고, 잘 안 보이나? 네, 지금 파워피코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수동으로 바꿔줬던 거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바인딩이 되면은 여기 수신기 감도가 나와요. 수신기에 감도가 나오는데 신호가 지금 안 나온 상태죠. 네, 배터리 연결했고, 네, 지금 이렇게 수신이 되죠. 신호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된 거고, 지금 바인딩이 끝났고 호버링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막혔냐면은, 일단 배터리 뺄게요. 고글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일단 고글 꺼보고 배터리만 연결돼도 수신이 됩니다. 왜냐면은 O3랑 연결하는 게 아니고 피코랑 이 ELRS 수신기로 포켓으로 조종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 고글은 필요가 없고, 똑같이 바인딩 걸어도 고글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작동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지금처럼. 그리고 이 파워피코의 시스템 들어가면은 ELRS를 진입하셔가지고 일단 이 버전들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3. 지금 보면은 3.3.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수신기의 버전이고, 위에 보면은 조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조로로 바꿔줘야지 박스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로 바꿔주면 이 수신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조로를 왜 하냐면은, 저도 이걸 카페 보고 알았는데 이 크기랑 이 수신감도 스펙들이랑 제일 비슷한 게 조로라서 이 조로라고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리뷰 처음이 지금 바인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이어서 요거를 이제 3.3.0에다가 조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배터리 빼보면은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되는 게,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되는데 이 패킷 레이트라는 값이 처음에는 1000Hz인가? 올려볼게요. 이게 세팅 값이 틀려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스크롤을 계속 당기면은 F1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 세팅 값이. 근데 이 세팅 값을 내려갖고 쭉 내리다 보면 500 있죠. 333 있죠. 그 다음에 250, 다음 150 이렇게 있는데, 이게 250은 약간 그 프리스타일 위주, 그리고 150Hz는 시네마틱, 요런 감도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150이나 250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타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네마틱하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150으로 설정했고, 이거보다 좀 빠르면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모델 매치 오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ON으로 돼 있는지 오프로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ON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되어도 수신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꼭 확인하셔서 오프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여기서 건드릴 게 없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막혀가지고 일단 조정기를 끄고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깔려 있는데 익스프레스 LRS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깔아야 돼요. 익스프레스 LRS 컨피그레이션 먼저 깔아야 되는데, 여기서 구글에서 익스프레스 LRS 컨피그레이션으로 치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사이트에 들어갔고,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걸 누르면 돼요. 리커멘드라고 돼 있는 첫 번째 화면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은 요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셋업 1.6.0 exe 요걸 받으면 되고, 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1.6.0 DMG라는 확장자명, 요걸 맥은 요걸 받으시면 되고, 성공적으로 다운받고 나서 깔게 되면은 익스프레스,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익스프레스 LRS 화면을 설치 끝나고 나서 띄운 상태로 이제 이 조종기랑 컴퓨터랑 연결해야 되는데, 이 USB가 먼저 꽂히면 안 되고, 그럼 충전 모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죠. 그게 아니고 전원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USB를 포켓에 꽂아줘요. 꽂아주면은 이렇게 화면이 선택지가 3개가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스크롤 다이얼을 이용해서 내려주면은 세 번째 VCP로 돼 있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소리가 나면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피코어 문제가, 이 지금 컨피규레이션 프로그램 안에 이 피코에 프로필에 맞는 조종기 프로파일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카페에 라디오 마스터에서 제조사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맥 밑에 있는 조로라고 있거든요. 요걸 선택해야지 피코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와이파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드, 그 다음에 규제 범위는 도메인을 ISM으로 하시면 돼요. ISM 2400 EU로 하셔도 되는데 2400 요걸로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요걸로 하고, 이 바인딩 문구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바인딩 문구 설정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피코랑 조종기랑 버전이 일단 똑같아야지 얘들끼리 바인딩이 돼요. 둘이 바인딩이 되는데, 그때 이 바인딩 문구가 일치가 해야지, 서로 간에 이제 바인딩 문구가 일치가 해야지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드론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셔가지고 꼭 피코 연결할 때도 이 문구들이 일치하도록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웹 발신 KT 알림 23년 9월 13일 그 등록하신 다음에 5G 데이터 충전 5GB 멤버십의 잔여량이 네트워크에서 1023MB입니다. 오토 와이파이 온 인터벌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값을 웹 발신 60으로 KT 하시고, 알림 23년 9월 13일 등록하신 5G 데이터 충전 5GB 멤버십의 잔여량이 1023MB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집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네, 시끄럽습니다. 테더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는 파일을 따로 이제 원하시는 공간에 빼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이걸 바로 옮길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진 않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와이파이를 누르시고 피코에서 시스템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가 있으면은 익스프레스 LRS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조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로라고 뜨는데, 여기서 쭉 내리면은 와이파이 커넥티비티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Enable 와이파이를 클릭하시면은 와이파이 러닝이 작동을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TX라는 게 뜰 거예요. 익스프레스 LRS TX라는 게 뜰 건데, 뜰 동안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익스프레스 LRS TX라는 게 떴죠. 이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하셔야 되는 게, 이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누르고 파일 선택, 혹은 저처럼 이제 다운받은 직후라면은 이 파일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옮겨주시면은 되는데, 네, 왜 이래. 네, 옮겨주면은 이렇게 폼웨어 빈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은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페라는 이유가 이미 이 피코가 지금 조로에 맞춰갖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이제 드론 플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세팅 값은 오토온 인터벌이 60인지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제 리부트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묻는 문구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OK 누르시고 리부트 하시고 다시 조종기를 연결해 보시면은, 연결하고 다시 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USB를 뽑아 볼게요. Welcome to HTX. Switch warning. 하고 나서 익스프레스 LRS를 누르면은, 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화면이 검정색 줄로 있는 화면이 조로가 나와야 돼요. RM 조로. 이게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된 거고, 밑에 확 쭉 내려서 3.3.0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요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설정을 잘못했는데 이 포켓을 한번 밀어야 되잖아요, 설정을 잘못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바인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펌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먼저 드렸던 이유가, 이 다음 영상으로 이제 이걸 공장 초기화라 그래야 되나, 이 펌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찍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공장 초기화하고 나서 세팅을 다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이걸 먼저 찍었고,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지금 라디오 마스터가 조종기가 켜져 있는 상태로 USB에 꽂아주세요. 꽂아주면 이렇게 화면 3개가 나오면 제일 밑으로 내려서 VCP를 켜주세요. 네, VCP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 버전 3.3.0을 확인하시고 타겟은 아까 똑같이 제조사 라디오 마스터 2.4GHz, 그 다음 쭉 내려가지고 조로로 맞춰주시고 HTX 패스 스루를 해주세요. 이게 결국 공장 초기화거든요. 하고 루아 스크립트 다운로드를
일단 다운로드에 받아둘게요. 받아두고 쭉 내려서 플래시, 좀 기다립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에 한 번 더 눌러주시, 플래시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결국 빌드를 다시 거치는 과정이어서. 화면이 이상해졌어. 네. 잡아라. 정상적으로 잡아. 잠깐만요. 이거 O3를 꽂으면 안 되고 다시 들고 찍어야 되겠다.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받았죠. 성공하면은 이제 뒤로 누르시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혹시 모르니까 설정도 똑같이 아까 세팅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기체를 이렇게 배터리 말고 USB랑 연결하고 좀 많이 기다리시면은 뜨거나, 아니면은 이 기체를 컴퓨터랑 가까이 두거나 혹은 노트북이랑 가까이 두면은 와이파이에 아까 못 보던 익스프레스 LRS RX라는 와이파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O3랑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 수신기가 달려있는 이 기판, AIO 기판이랑 이 피코가 ELRS가 이제 이쪽 기판에 있기 때문에 기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배터리는 O3 설정을 바꾸는, 혹은 이제 조종기 수신을 확인하는 베타 플라이트 설정할 때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필요 없는데 와이파이를 연결하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뜨고요. 아까랑 똑같죠. 화면이 여기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 업데이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우리 조종기 라디오 마스터 포켓 조종기를 세팅한 것처럼 이 조종기를 연결하려면 또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 영상을 먼저 찍었고 인터넷에 먼저 연결해 볼게요. 인터넷이 왜 필요하냐면, 화면을 컨피규레이션 화면을 띄우면은 인터넷이 없으면은 이 릴리즈 버전이랑 타겟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필요한 거고, 연결해 볼게요. 인터넷을 연결하고, 집에 인터넷이 안 연결돼 있어서 노트북처럼 이걸 테더링을 계속 잡아야 돼가지고 리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빨리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금 고생하는 방면으로 이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테더링을 열고 다시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하고, 연결됐고 익스프레스 LRS 컨피규레이션을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아까 못 봤던 이런 버전 설정이나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버전은 이 조종기에 아까 익스프레스 LRS 버전이 3.3.0이었잖아요. 이 조종기 버전과 이 기판에 있는 수신기 버전이 일치해야지 이 상호간의 바인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3.3.0으로 만들고, 타겟은 베타 FPV 2.4GHz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치명은 베타 FPV 2.4GHz AIO RX, 요걸 RX는 수신기입니다. 기판에 있는 수신기. 이 RX 버전을 만들면 되는데, 플래시 방법은 와이파이, 다음 아까랑 똑같이 규제 범위 ISM 2400, 바인딩 펄스에 대한 부분은 이 조종기와 똑같이 설정해 주세요. 혹은 제가 아까 입력했던 드론 플레이로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오토 와이파이 온 인터벌 값은 60.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장치에서
기본 10.0.0.1 혹은 영어 버전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빌드해 주시면 되고요. 빌드 누르면은 이렇게 빌드가 진행이 되고, 아까 조종기와 똑같이 펌웨어 파일이 생깁니다. 이 파일을 따로 빼두시거나 혹은 이 화면 그대로 띄워둔 상태로 다시 와이파이 들어가셔가지고 익스프레스 LRS RX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못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아까 받은 파일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실 때 정확하게 옮겨야지 저처럼 하면은 다운로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받은 파일 GZ, 끝자리가 GZ로 된 파일이 옮겨졌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전 아마 끝에 페일이라고 뜰 거예요. 혹은 성공하거나. 플래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제가 영상을 다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 알았는데, 이 다음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옵션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기판에 있는 그 ELRS AIO에 맞는 그 옵션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생략해갖고 다시 이제 캡처하고 나서 화면 띄워놓고 설명드리려고 이 더빙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여기서 밑에 첫 번째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그 테두리 부분에 드론 플레이나 아까 입력했던 자신이 원했던 문구를 입력을 해주시고, 가운데 와이파이 값이 60인 걸 확인하시고 맨 밑에 있는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세이브 값을 눌러주셔야지 기판 세팅이 조종기랑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기판에 있는 버전이 3.3.0 ELRS 버전이 된 거고, 바인딩 펄스에 대한 게 성공적으로 문구가 이 조종기와 일치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진행하셔야 되는 게, 그럼 빼면 안 되겠구나. 베타 플라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베타 플라이트를 진행할 때도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제가 연결할 동안 잠깐 딴 데 돌려놓으면 되고, 조종기가 아니고 이 파버피코를 다시 USB를 연결했고요. 연결한 상태로 컴퓨터를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베타 플라이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연결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센서에 맞춰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 혹시나 이제 저처럼 이런 기존 아바타나 아니면은 FPV, DJI FPV를 조종하셨던 분들은 설정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시리얼 RX에서 포트 5번이나 6번이 켜져 있을 거예요. 구형은 6번이 켜져 있을 거고 신형은 5번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리얼 RX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꺼주시고 원 세팅 값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 기판을. 그래서 시리얼 3번을 켜주시면 돼요. 켜주고 저장 및 재부팅을 해주시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서 다음 바꿔주셔야 되는 게 이 수신기 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수신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시리얼을 통해, 이게 기존 FPV나 아바타로 설정하셨던 분들은 SBUS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원 설정인 크로스파이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크로스파이어 선택하고 저장 및 재부팅 클릭. 이 두 가지를 설정해 주셔야지 이걸 배터리를 연결하고 수신기를 켜도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USB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분리해 줄게요. 분리하고 배터리를 꽂아 볼게요.
배터리 어디 갔지? Welcome to 배터리도 HTX. Switch warning.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 USB를 꽂아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냥 해볼까? 아, 연결해야 되구나. USB를 다시 꽂아주세요. 컴퓨터에. 죄송합니다. 설명한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순서대로. 그래도 고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정상으로 연결했고 수신기를 들어가 주세요. 베타플라이트에서 수신기를 들어가 주시면은 조정기를 켜주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 주시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 안테나가 뜰 거고, 바인딩이 서로 이루어지면은 안테나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베타플라이트에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신기를 올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네, 이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확인이 되시면은 이게 이제 USB를 뽑아도 정상적으로 날아가겠죠, 기체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본 값으로 돼 있으면은 요 왼쪽에 있는 모드가 아마 자기 입맛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은 요렇게 왼쪽에 있는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비프음이 들리고, 가운데로 하면은 그냥 기본 상태고, 스로틀을 모두 내린 상태로 이제 위쪽으로 올리면은 아밍이 걸릴 거예요. 제대로 안 내렸구나. 내렸고 다시 올리면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걸 확인해 볼게요. 기체로 한 1분 정도 식히고 다시 촬영하는 건데, 다시 켜볼게요. Welcome to HTX. Throttle 그리고 warning. Switch warning. 네, 조금 기다렸다가 수신기 확인하고 수신감도 확인하고 다시. 네, 이제 걸리네요. 아까 코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네, 이렇게 되면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끝난 거고, 빨리 빼줘야 되겠다. 잠시만요. 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어려운, 초보한테 제일 어려운 포켓이랑 파버피코가 어떻게 바인딩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인딩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이 문구들이 정상적으로 없어서, 이 ELRS 컨피규레이션 이 앱 자체에 정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걸 설정하는데 되게 검색도 많이 해보고 에러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포켓이 장점이 되게 많은데, FPV 조정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이 포켓이 구입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DJI랑 포켓, 그러니까 DJI FPV2 조정기가 이 O3를 거쳐서 신호가 한번 딱 들어갔다가 이 조정기를 통해서 다시 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피코로 날릴 때 보면은 약간 반응이 살짝 느리거나, 혹은 RSS 로스라고 0.5초 정도 이제 신호가 끊기거나 약간 딜레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조정할 때 은근 그거에 조금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카페에 보면은 그 로스로 인해서 추락하신 분도 봤는데, 포켓은 되게 좋은 게, 얘가 한 반응 속도가 0.5초까지는 아니고 조금 딜레이가 있다고 치면은, 얘는
이 조종기가 수신을 기판으로 바로 쏘는 형식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반응 속도가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종기 자체가 첫 번째로 반응 속도가 조종하는 데 있어서 이 피코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은 이 조종기 사이의 거리가 포켓이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파지할 때도 물론 이 파지법이 편할 수도 있지만 이 수신 저처럼 소음 크기가 좀 작은 사람들은 이 FPV2 조종기 자체도 그립감이 크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얘를 쥘 때 되게 그립감이 꽉 차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 조종기 사이에 스로틀과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작아서 손 작은 사람들이 이걸 조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파지하기 편하다 그래야 되나? 두 번째로 그게 장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 스로틀 감각과 이 롤 감각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기본 FPV2 조종기에 있는 감각보다는 좀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좀 좋고, 네 번째로는 이 안테나가 이 FPV2 조종기는 요 방향으로만, 지향성일 때 요 방향으로만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날리거나 좌쪽으로 날릴 때 약간 에러사항들이 있는데, 얘는 조종기가 신기해요.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내가 굳이 왼쪽 방향을 안 바라보고 있어도 이쪽 방향으로 날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은 약간 각도를 내가 날린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면은 거기에 방향에 맞춰갖고 얘가 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고글 수신 범위가 짧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 얘가 조종이 되더라도 얘가 끊겨버리면 유관 시계 비행이 아니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이 투명한 포켓 조종기가 다 투명하게 나오는데, 차콜이나 아니면 기본 투명한 이 조종기가 되게 이뻐요. 이쁘기도 하고 이 케이스를 또 갈아 끼워 놓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얘는 스피커가 없지만 얘는 요 가운데 보시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신기에 대한, 제가 이걸 연결했다 끊어 볼게요. 얘를 연결하면은 좀 있으면 얘가 수신이 됐다고 뜰 거 아니에요. Telemetry recovered. 네, 회복했다고 방금 영어로 안내 멘트가 나오죠. 그걸로 인해서 음성으로 얘가 연결이 되는지 얘랑 다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장점이 있고, 네 번째로 우리는 아바타를 날릴 때는 이 조종기에서 또 바인딩을 전원을 꾹 눌러서 아바타랑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피콜 한참 날리다가도. 근데 얘가 있으면은 얘는 피콜 날릴 때 쓰고 얘는 또 아바타 날릴 때 쓰고, 그렇게 전환하기가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얘가 작아서 되게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 장점들이 종합해서, 얘는 가격대가 복서 같은 경우에는 150달러, 200달러 이러면 하나로 한 15만원, 투명한 건 한 20만원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살려고 보니까. 물론 복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튼들이 전문성이 있고 조종하는 버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신 범위가 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신 감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복서가 좋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피코는 커스텀 기체다 보니까 날릴 수 있는 범위가 일단 한정적이잖아요. 일단 이걸 좀 뺄게요. 불안해. 한정적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얘가 한 1km 정도는 날릴 수 있거든요. 1.2km 정도 날릴 수 있는데 얘를 통해서 어차피 날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수신거리가 심지어 이 FPV2 조종기보다 짧다고 쳐도 피코에 한해서는 괜찮은 수신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격적인 면이나 손 작은 사람한테 이 그립감이라든지 파지법이 굉장히 괜찮은 녀석이더라고요. 특히나 얘는 O3를 거쳐서 반응되는 딜레이가 있다면은 얘는 O3를 거치지 않고 직결되는, 수신기랑 직결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휴대성,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날리시는 분이 있으면 포켓을 통해서 그분 조종기를 받아가지고 한번 파지해보시고 그립감이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Yeah, I'm not gonna lie, 다들 하지 뻔한 이야기, her brain fried. My lady Papa Zenny, other lady popping Molly, why she waiting on me? 여긴 나의 area, 여긴 my area. Keep on heading if you want, I drive it like you know. I don't wanna hear you, 지겹잖아 이제 넌 like I'm Bango, cutting my hair. I just keep going though, 소신껏 날 믿고 I fly non-stop, Kelly에서 뉴욕 구름 위로 hop on, drive out and riding birds, honeyberry counting gobs. I do what I wanna do, 그게 나의 문의원. 너넨 꿈꾸지 말만 많지, just do it like Nike, just do it. Get to know me and I 내 flow가 잡은 눈이 분위기는 chill. Fendi snakes on my belt, yeah I'm feeling first class. Yo, 이런 cash flow, ooh pop it on my glass, ooh pop that pass, ooh smoke that gas, cash play blackjack, monkeys on my pick. 100, 200 multiply, dollar sounds my lullaby. Come on, never sleep on me. Eyes on my chain, 숙여 너의 고개를. What you looking at, fool? 너의 눈 허리 멍텅했고. Find your comfort from another, yeah. I go low like undercover, yeah. Wanna know my name, 죽지 않은 일은 위에 부어버려 기름. Guess you can even guess me, cause I'm baby. High low 확실해, not like maybe. Level, welcome to my palace. 찾지 않아 Alice, you just keep on wonder. You just keep on wonder, 찾지 않아 Alice, 버려 너의 memory. I just pop a bin, Danny have been. 나는 걸어 Boeing 747, 날 get weak, get ready. Like I wanna get late, 준비해 빨리. We ain't got a lot of time, man, wavy night. Jameson hit the rock bottom. 잃어버린 정신 머리들, yeah I got 'em, yeah I shot 'em. 모든 problems,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래 now gone, yeah.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know the right way to go. I'm on the road, it's my time, taking control of my life. I want to run the red lights, I've got to run this show. You always take me so high, you always make the highlights. I love the way we vibe, you're like a centerfold. Ooh, that sugar
Baby, you got